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전속중개계획까지 보셨죠? 자, 오늘은 교재 179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중개계약이 체결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확인 조사를 하고 확인 설명을 하겠죠, 그죠? 중개계약까지는 저번에 보셨죠? 연결되는 게 좋으니까 중개계약 잠시만 좀 연결하고 볼게요. 자, 여러 기업 공개에서 의뢰하는 것을 일반 중개계약이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서식은 정해졌습니까? 안 정해졌습니까? 서식은 정해졌다. 근데 꼭 써야 된다? 안 써도 된다? 안 써도 되죠, 그죠? 자, 중개의뢰인은 중개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공개사에게 다음 사항이 기재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물론 요청을 받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써야 되는 의무는 없습니다. 기재하게 되면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우리 집 얼마에 팔아주세요. 즉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 가격입니까? 예정 가격입니까? 거래 예정 가격, 그리고 중개보수 나오죠, 그죠? 물론 이 중개보수도 거래 가격에 따른 중개보수다, 예정 가격에 따른 중개보수다. 거래 예정 가격에 따른 중개보수, 그리고 당사자 준수할 사항 나옵니다. 물론 일반 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원칙은 3개월이죠. 당사자 협의로 변경할 수 있다. 자, 일반 중개계약은 최근에 문제가 조금 한 두세 번 나왔는데 사실은 별로 그렇게 잘 나오는 건 아니고 전속 중개계약이 훨씬 중요합니다. 자, 중개 의뢰인은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한 한 명의 기업 공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는 이른바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자,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서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죠, 그죠? 그런데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면은 반드시 법정된 서식의 전속 중개계약서를 써야 돼요. 반드시 써야 된다 하는 말은 반드시 보관해야 된다 이렇게 연결합니다. 자, 전속 중개계약도 우리 집 얼마에 팔아주세요. 얼마에 팔린다는 보장은 없죠. 거래 금액 들어간다. 예정 금액 들어간다. 예정 금액 들어가니까 3년 보관한다. 5년 보관한다. 3년 보관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업무 정지에 민의 2회 결석하면 성전환 범임이 자명한 것이 공정하다 할 때 민의 2회 결석할 때 서명 및 날인 안 했다. 교부 보관 작성 안 했다.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서 다 들어가요. 물론 순서는 조금 제가 말씀드린 게 다르지만은 작성해야 된 걸 작성 안 하면은 서명 및 날인 못하죠. 그러면은 교부도 못하고 보관도 못하죠, 그죠? 작성해야 된 걸 작성 안 하면은 전부 다 업무 정지다, 통치세요. 그러면은 자, 우리 그 행정 처분할 때 전속 중개계약 체결할 때 전속 중개계약서 작성하지 않거나 3년 보관 안 했다 행정 처분할 때 첫 글자 뭐로 할까요? 자, 다른 거 할게요. 이거 제가 답이 안 나오는 거 이유를 모르겠어요. 인장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했다. 첫 글자 뭐라 할까요? 인 하면 되죠. 민의할 때 인 들어갔죠, 그죠? 거래계약서에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했다. 이거 첫 글자 뭐라 할까요? 거래할 때 그러니까 요거는 그 기업 공개사 주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거래 들어가고 소속 공개사 주는 자격 정지에는 이 소인이 성급하게 서거했다 할 때 이래 들어가죠, 그죠? 그럼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첫 글자 뭐라 할까요? 성하면 되잖아요. 어렵습니까? 제일 앞에 있는 거.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 안 했다. 성이 저 뒤에 있습니까? 제일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업무 정지에 성전환범할 때 성 업무 정지였는데 지금은 기업공개사 위반하면은 500만 원의 과태료 받겠고 소속 공개사 위반하면은 자격 정지 그대로 있죠, 그죠? 그럼 이제 질문할게요. 전속중개계약 체결할 때 전속중개계약서 작성하지 않거나 3년 보관 안 했다. 첫 글자 뭐라 할까요? 전 하면 되잖아요. 전속 중개할 때 전이 어렵습니까? 제일 앞에 있는 거. 여러분들이 이거 왜 이러느냐면은 여러분들의 첫 글자를 나중에 만드는 거예요. 전속 중개하면 전.
뭐 금쟁이였다 첫 글자 뭐랄까요? 금. 근데 그 제가 만드는 첫 글자를 급 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전속중개계약 체결할 때 전속중개계약서 작성하지 않거나 3년 보관 안 했다 첫 글자 뭐라 한다고요? 전 하면 되죠, 그죠? 전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민의 이외 결석하면 전환범임이 자명하다. 업무 정지죠, 그죠? 그래서 작성해야 되는 걸 작성 안 했다. 거래계약서든 확인설명서든 전속중개계약서든 작성해야 되는 걸 작성 안 하면은 전부 다 업무 정지입니다. 물론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는 그 뒤에 서명 및 날인 안 했다, 교부 안 했다, 보관 안 했다 이것도 전부 다 업무 정지에 해당하죠, 그죠? 자, 그러면은 기업공개사는 기업공개사 의무로서 업무 처진 상황을 2주일에 한 번씩 반드시 문서로 통지해야 되죠. 그리고 정보 공개해야 되는데 정보 공개할 때 문제의 핵심은 뭐를 찾는 거다? 일간 신문을 찾는 게 문제의 핵심이다 그러죠. 원래 공문이 하는 거는 7일 기업공개사 10일이지만 예외적으로 7일 하는 거 2개 있었죠. 첫 번째가 뭐 있었습니까? 인장 변경 등록.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정보 공개. 7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정보 공개하여야 한다. 이러면 안 된다 그러죠. 그죠? 7일 이내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 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돼요. 2주일에 몇 회 이상? 이거 2주일에 1회 이상 이거 연결하면 안 된다 그랬죠. 2주일에 1회 이상은 업무 추진 상황은 문서로 통지하는 거고 정보 공개하는 것은 한 번 이상만 하면 됩니다. 물론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했을 때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물론 7일 내 공개하고 나면 의뢰인에게 공개했다고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합니다. 또 기업공개에서는 확인 설명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된다. 이런 의무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중개 의뢰인의 의무로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기업공개사의 소유를 알게 된 상대방과 그 기업공개사를 배제하고 당사자 간에 직접 거래했다. 약속 위반했죠. 그죠? 그래서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위약금을 지급해야 된다. 그 다음에 유효기간 내에 다른 기업공개에서 의뢰했을 때 이때 위약금 지급합니까? 안 합니까? 유효기간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유효기간 내에 다른 기업공개에서 의뢰했을 때 이때 위약금 지급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이거 생각해 이 질문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위약금을 지급한다. 약속이 여기 있으면 위약금을 지급하는 건 맞죠? 그러면은 약속을 어긴 사람이 내가 약속 어겨서 죄송합니다. 위약금 여기 있습니다 하고 갖다 바치는 게 일반적이다? 아니면은 상대방이 당신 약속 위반해서가 내놔라 해가지고 받는 게 일반적이다. 내놔라 해서 받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는데 다른 기업공개에서 의뢰를 했어요. 그럼 그 사실을 현실적으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기업공개사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죠? 모르는데 내날 할 수는 없죠. 언제 아느냐 하면은 거래계약 체결하려고 보니까 이미 다른 기업공개에서 의뢰해서 거래를 했다. 이때 알 수 있죠. 그래서 다른 기업공개에서 의뢰했을 때 위약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다른 기업공개에서 의뢰해서 거래했을 때 위약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위약금을 지급하는 것은 단서조항이 거래했다는 말이 나와야 돼요. 자, 제일 중요한 것 중개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했어요. 이럴 때는 중개 보수의 50%를 지급한다. 중개 소요된 비용의 50%를 지급한다. 절대 이거 두 개 아니죠, 그죠? 중개 보수의 50%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중개 소요된 비용의 50%를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중개 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중개 소요된 비용을 지급합니다. 물론 중개 의뢰인은 기업공개사가 확인 설명하는 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이런 게 있고 정보 공개할 때 정보 공개하는 내용이 많은데 그거 외우지 마세요. 나중에 제가 외우세요 하는 게 좋습니까? 외우지 마세요 하는 게 좋습니까? 외우지 마세요. 쉽게 문제를 풀면 되죠. 그죠? 자, 근데 거기에서 꼭 봐야 되는 게 권리관계를 공개하는데 권리자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은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된다. 거래 금액을 공개합니까? 예정 금액을 공개합니까? 그러면 정보 공개를 한다는 말은 아직 거래계약 체결 안 됐죠. 내가 얼마에 팔겠다고 내놓은 거니까 거래 예정 금액이죠. 공시지가를 공개하는데 이 공시지가는 반드시 공개하는 사항은 아니죠. 임대차인 경우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물론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도 공개합니다. 이거 맞는가 보세요. 임대차인 경우는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면은 맞다 틀렸다. 이건 틀렸어요. 정보 공개하는 내용이 쭉 있었죠. 그죠? 다른 거는 전부 다 공개해야 되는데 공시지가만 임대차인 경우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질문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조심하세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중개계약이 끝이 났어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중개 실무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보면은 자, A가 갑에게 우리 집 팔아줘서 중개계약이 체결됐어요. 중개계약이 체결되면은 일단 중개대상물에서 확인 조사를 합니다. 자, 상대방에게 확인 설명을 하죠. 제가 물려도 그 왼팔에 물려야 되는데 그 집에서 강아지 키우는 집 많죠. 조그마한 강아지 길거리 가다 보면 귀여우면은 누가 이제 좀 만지려고 하다가 이 강아지 뭡니까 하면은 조그마한 거는 문답니까 안 문답니까? 안 묻니다 그러죠. 세상에 안 무는 강아지 하나도 없어요. 우리 강아지한테 물려가지고 왼쪽 페이지 왼쪽 손에 물렸으면 표가 안 날 건데 분필을 들고 있으니까 표가 좀 나네요. 자, 확인 설명을 합니다. A하고 B하고 오케이 하면은 거래 계약이 체결되죠. 그럼 거래 계약이 체결된다 하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은 중개가 완성된다 똑같은 말이죠. 그죠? 중개가 완성되면은 그 증빙으로서 개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때 확인 설명한 내용을 문서로서 작성한다. 자,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지금까지 한 게 중개계약이 체결되었어요. 그럼 확인 조사를 합니다. 자, 확인 조사한 내용을 확인 설명한다. 그럼 확인 조사하는 내용, 확인 설명하는 내용은 똑같죠. 확인 조사하는 내용은 확인 설명에서 보고 자, 우리 교재에는 저 뒤에 나와 있는데 그거는 교재 볼 필요가 없고 설명만 들으세요. 확인 조사하는 방법을 봅니다. 물론 확인 조사하는 방법은 별도로 문제가 나오진 않았지만은 이 개념을 잘 봐야지 나중에 확인 설명서 서식을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데 거기에 시험을 칠 때 굉장히 유리하게 됩니다. 자, 확인 조사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는 각종 공부로 조사를 합니다. 각종 공부로 조사를 한다. 자, 예를 들어서 토지 면적을 보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된다? 토지 대장을 봐야 되죠. 건축물 면적을 보기 위해서는 건축물 대장을 봐야 되겠죠. 권리관계를 보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된다? 등기부를 봐야 된다. 이런 각종 공부로 조사를 합니다. 공부로 조사할 수 없는 것은 전부 다가 개업공개사 직접 확인을 합니다. 확인 조사하는 방법 이 두 개라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죠? 자, 각종 공부로 조사한다. 공부로 조사할 수 없는 것은 개업공개사 직접 확인한다. 자, 질문할게요. 자, A가 갑에게 우리 집 팔아달라. B하고 거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A 집에서 인근의 버스 정류장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 하는 것은 A에게 물어봐야 됩니까? B에게 물어봐야 됩니까? 당연히 누구에게 물어봐야 된다? A에게 물어보는 거 아니죠. 방금 했잖아요. 1분도 안 됐어요. 각종 공부로 조사한다? 공부로 조사하는 거 아니죠. 그럼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된다? 개업공개사 확인하는 거지 절대 물어보는 것은 아니다. 그죠? 농담삼아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문제로서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럼 개업공개사 확인해야 되는데 아까 권리관계를 보기 위해서는 등기부를 봐야 되죠. 그런데 모든 권리가 등기되는 권리는 아니다. 그죠? 그럼 등기 안 되는 권리는 등기부를 확인할 수 없죠. 직접 가서 확인해야 되는데 권리는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권리는 눈에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이는 권리니까 이건 의뢰인에게 물어보고 적으라. 그 말을 법에서 표현하기로는 의뢰인의 고지해야 한다 이랬어요. 의뢰인의 고지해야 한다. 자, 나머지는 전부 다 개업공개사 확인을 해야 되는데 개업공개사 직접 확인하기 곤란한 게 3개가 있어요. 그거는 마지막으로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을 합니다. 자, 상태에 관한 자료 요청하는 게 첫 번째가 벽면 및 도배의 상태가 있어요. 자, 벽면 및 도배의 상태. 그럼 벽면 및 도배의 상태 이거는 왜 직접 가서 확인을 안 하고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느냐면은 일반적으로 집을 판다 하면은 보통
어느 정도는 그 집에서 살았다 이 말이죠. 도배, 벽면이나 도배가 그렇게 깨끗하지 않고 좀 지저분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집에 한 4살, 5, 6, 7살 정도는 애가 한 2, 3명 있다. 그러면은 손에 잡히는 대로 뭐 낙서하고 그러겠죠. 그죠? 기업공개사 갖고 도배 한참 보더만은 뭐 돼지우리도 아니고 이런 데서 어째 살았습니까? 그러면은 집주인은 기분 좋다 안 좋다? 나가라 그러겠죠. 그죠? 그러니까 직접 가서 확인하지 말고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한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가 수도, 전기, 땡땡입니다.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성관기, 난방 방식 뭐 이런 것들 건축물의 내외부 시설물에 관한 상태라고 했어요. 건축물의 내외부 시설물에 관한 상태. 자, 건축물의 내외부 시설물에 관한 상태. 자, 요거는 왜 직접 가서 확인 안 하고 물어보냐면은, 자, 수도 물 잘 나오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죠? 물론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은, 공동주택에는, 사격 승인 받는 그 공동주택에는 한 집에 수도 꼭지 적어도 2개 이상은 있어야 돼요. 일반적으로 한 집에 수도 꼭지가 다 2개 이상은 있죠. 그죠? 주로 욕실에도 있고 주방에도 있어요. 그러면은 가가지고 이제 물을 캐봐야 됩니다. 물을 캐봐야 되는데 요즘은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경제 사정이 안 좋죠. 일자리가 많다 작다? 일자리가 작은 게 아니고 애당초 없죠. 그러면은 밖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 남편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집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누가 나가서 돈 벌어야 됩니까? 부인이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집을 안내를 할 때는, 집 보러 갈 때는 기업공개사 남자라 하더라도 집을 보러 갈 때는 남자가 가는 게 좋습니까? 여자들이 가는 게 좋습니까? 집을 보러 갈 때는 중개사무소에서 안내를 할 때 여자분이 가는 게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가는 게 훨씬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집에 남자가 있다 하더라도 외부에서 남자들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또 하나가 거래계약을 체결할 때는 예를 들어서 남편이 거래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집 보러 올 때는 남편이 옵니까? 부인들이 옵니까? 부인들이 오죠. 그죠? 그러면은 집을 사든지 뭐 전세를 하든지 간에 자기가 돈이 많아가지고 이거 얼마입니까? 얼마다? 좋다. 내가 매달 며칠 날 통째로 사줄게. 내가 들어갈게. 그런 사람이 현실적으로 별로 없죠. 돈이 모자라니까 예를 들어서 뭐 대출을 일으킨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중개사무소에 이야기를 해줘야지 풀어줍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풀어주는 방법은 있어요. 집으로 왔는데 여자분이 3명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 보러 오는데 여자분이 3명 오면 방법은 딱 2개입니다. 아, 방금 팔렸습니다. 좋은데 죄송합니다. 방금 팔렸습니다 하고 보내세요. 왜냐면은 제가 여자분들 비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집을 보러 가면 참 좋습니다. 그러면은 야, 이 집 좋다. 진짜 좋다. 와, 축한다. 처음에는 그래 합니다. 그래 하면서 저 구석에 보면 여기 금 같네. 이거 물이 좀 새는 것 같다. 지금은 비가 안 와서 그런데 흔적을 보니까 비 오면 물 많이 새는 것 같다. 꼬투리를 굉장히 잡습니다. 구석구석이 꼬투리를 잡아요. 그러니까 이 거래 안 돼요. 그러니까 방금 팔렸습니다. 보내고 다시 살짝 전해갖고 이 집은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집이니까 옆에 분하고 같이 있으면은 저번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사가지고 이거 못 삽니다. 혼자 살짝 오세요. 이런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어떤 게 좋습니까? 옆에 분이 오면은 누구에게 칭찬을 해야 됩니까? 옆에 분을 칭찬을 먼저 해야 돼요. 대놓고 칭찬하면 너무 속보이잖아요. 야, 귀걸이가 참 예쁜데 얼굴하고 매치가 너무 잘 됐으면 어디 혹시 미대 나왔습니까? 예술적인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네요. 옆에 사람을 먼저 칭찬해갖고 확 올려놔야지. 야, 이 집 좋다. 빨리 계약을 체결하는 게 좋겠다. 이걸 도와주지. 안 그러면은 어려워요. 옆에 사람을 칭찬을 먼저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집 보러 왔어요. 자, 집 보러 왔는데 여자분이 이제 안내하고 갑니다. 그죠? 그럼 집에 물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해야 되죠. 욕실에 갖고 확인해 보다는
싱크대에 갖고 확인하는 게 편하죠. 그죠? 근데 집에 남자들만 있어요. 식사를 남자들만 했다. 설거지는 누가 해야 됩니까? 그 남편이 설거지 해야 되죠. 그죠? 애들이 밥 먹었어요. 남자애가 밥 먹었습니다. 누가 설거지 해야 됩니까? 애들 설거지 시켜야 돼요. 남자애들 설거지 안 시키면은 나중에 결혼시키고 나면 며느리한테 구박 맞습니다. 이런 것도 설거지도 아직까지 안 배워주고 뭘 장가를 보낸다고. 남자애들도 밥 먹고 나면 설거지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설거지를 안 해가지고 설거지 그러니까 이만큼 쌓였어요. 외부 여자에 와가지고 그거 보여주기가 민망하죠. 그러니까 직접 가지 말고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청해라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전기 잘 들어오는 거 확인해야 되죠. 나중에 그 공장을 전기를 쓰는 공장 이런 거 중개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전기 동력이에요. 전기 동력이 모자라면 이제 성업을 시켜야 하는데 성업시키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꼭 확인해야 되고 그다음에 상가 중에서 음식하고 관련된 거, 식당이든지 아니면 커피숍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물론 장사가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화장실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용량이 정해졌어요. 사람 수에 따라서. 용량에 따라서 옷수 정화 시설이나 정화조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요건 잘 모르죠. 이게 얼마나 되어 있는가. 보통 사람이 여기에 얼마 정도 설치해야 되는데 얼마 설치되었다 이런 거 모릅니다. 그죠? 그런 거 할 때는 꼭 시청이나 구청에 위생과 가가지고 혹시 지금 여기에 현재 하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없는지 꼭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정화조 시설이나 옷수 정화 시설이 모자랍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 땅 밑에 있는 거 판매가 하지는 못하죠. 뭐 과태료인지 벌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늘 내야 돼요. 그런 것도 먼저 확인해야 돼요. 자, 그다음에 전기 공동주택에는 일반적으로 그 현관에 센서로 작동이 되죠. 센서 작동되는가 봤어요. 그다음에 거실에 불 오는가 안 오는가 켜봅니다. 그다음에 큰 방에 불 오는가 안 오는가 켜보려고 큰 방에 들어가려니까 주인 아주머니가 쫓아가지고 문 앞에 딱 서가지고 여기는 못 들어갑니다. 막습니다. 왜요? 나는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는 못 들어갑니다. 근데 정규 확인해야 되는 거 맞죠? 그죠? 근데 큰 방에 들어가면은 다른 사람이 보기 민망한 장면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외부 여자분이 들어가고 문을 열었다 확인하면 민망할 수도 있다. 그죠? 그러면은 큰 방에 들어가서 불 켜려고 들어갑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쫓아와가지고 여기는 못 들어갑니다 하고 막으면은 안 됩니다. 네, 확인해야 됩니다. 억지로 밀치고 문 열고 들어가서 확인해야 된다. 돌아서야 된다. 돌아서는 게 아니고 애당초 가지 말고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가 일조량 소음 진동 요것을 환경 조건이라 하는데 요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나중에 그 확인 설명서에도 나오는데 환경 조건에 들어가는 게 일조량 소음 진동이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일조량 소음 진동은 한 단어로 생각하세요. 자, 일조량 소음 진동은 환경 조건이다. 그 다음에 일조량 소음 진동도 환경 조건은 어떻게 해서 확인한다?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한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가 우리 건축법에서 일조량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공부했죠. 그죠?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건축물은 일조량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적용합니까? 안 합니까? 그건 오로지 주택만 적용하죠. 이 건물은 주거용 건물이 아니니까 일조량 확보를 위한 건축물은 높이 제한 적용 안 하죠. 그죠? 그럼 나중에 확인 설명서 4가지 종류가 있어요. 확인 설명서 1이 주거용 건축물, 2가 비주거용 건축물, 3이 토지, 4가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 그럼 일조량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은 주거용에만 적용하니까 결론적으로 일조량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은 확인 설명서 1, 2, 3, 4 중에서 오로지 어디에만 들어간다? 확인 설명서 1에만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조량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서 건축법에서 동과 동 사이에는 높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져야 되죠. 측면과 측면은 3m 이상 떨어져야 되죠. 동하고 인접대지 경계선 사이에는 동 높이만큼 떨어져야 된다. 여러 가지 규정을 전부 다 적용해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해가 가장 짧은 날 무슨 날입니까?
해가 가장 짧은 날 동짓날이죠. 그죠? 근데 이거는 제가 안 까먹는데 해가 가장 짧은 날 무슨 날입니까? 이러니까 누가 동짓날 그러더라고요. 누가 옆에서 누가 하는 말이 동짓날은 밤이 제일 긴 날인데 이렇게 넘어가니까 한참 있다가 나중에 한 명이 한참 있다가 막 웃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나중에 알았다 그죠? 똑같은 말이죠. 그럼 동짓날 기준으로 여기 몇 시예요? 여기 9시죠. 여기 몇 시다? 3시다 그죠? 하나, 두 개죠. 그죠? 동짓날 9시에서 3시 사이에 연속해서 2시간 이상 일조하면은 일부 규정을 적용 안 하는 예외도 있죠. 그죠? 그러면은 9시에서 3시 사이에 2시간 동안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하루 종일 남의 집에 있어 봐야 돼요. 남의 집에 남의 남편이 있죠. 여자분인 기업공개사가 갖고 남의 집에 남의 남편하고 하루 종일 있는다. 이상한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직접 가지 말고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부분은 나중에 확인 설명서에서 중요하게 쓰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확인 설명 의무분. 자, 179페이지에 색깔이 있는 1번 볼게요. 179페이지에 자, 기업공개에서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부동산 종합증명서, 등기상 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이따 별도로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어가서 확인 설명상 제일 밑에죠. 확인 설명상 요거는 조금 이따 별도로 보고 그 바로 위에 판례 한번 볼게요. 요 최근에 자주 나옵니다. 180페이지 밑에 판례. 자, 중개계약에 따른 기업공개상 확인 설명 의무와 이에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의무는 중개 의뢰인이 기업공개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요 최근에 요 판례는 좀 자주 나옵니다. 어떤 의미로 보느냐면은 자, 선거철에 국민들이 투표를 하죠. 그죠? 선거철에 투표하는 것은 국민들의 권리입니까? 의무입니까? 권리죠. 그죠? 세금을 내는 것은 권리다, 의무다. 세금 내는 것은 의무죠. 그러면 투표 안 하면 세금 안 내도 되죠. 투표 안 하면 세금 안 내도 되죠. 내야 됩니까? 투표 안 해도 세금은 내야 되죠. 다른 말로 권리를 이행하지 않아도 의무는 이행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은 보수를 받는 것은 권리입니까? 의무입니까? 중개 보수를 받는 것은 권리죠. 확인 설명한다, 손해배상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의무죠. 그러면 권리를 이행하지 않아도 의무는 다 해야 된다 그러죠. 결론적으로 확인 설명 안 했다, 아니면은 보수를 안 받았다, 확인 설명 하거나 또는 손해배상하는 의무가 그대로 있습니까? 소멸됩니까? 소멸되는 거 아니죠. 그죠? 중개보수 안 받았다고 해서 확인 설명하는 의무, 손해배상하는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자, 오른쪽에 자료 요구권. 자, 1번에 1번 볼게요. 틀리게 나올 건 없고. 기업공개사는 확인 설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중개대상물의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 등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 밑에 박스 바로 밑에 3번에 1번 볼게요. 자, 기업공개사는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 등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매수 의뢰인, 임차 의뢰인 등에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그 다음 한 페이지 넘어가서 4번. 물론 이게 틀리게 나올 건 없는데 소유자 등의 확인입니다. 자, 기업공개사는 중개업무의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 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정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 우리 집 팔아주세요 하고 의뢰가 들어왔어요. 이거 우리 집이라는 걸 나타내줘야 되죠. 뭘 봐야지 우리 집이라는 걸 압니까? 등기부를 봐야 되죠. 그죠? 등기부 보니까 갑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갑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주민등록증 보자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방금 읽은 거를 내용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아까 이제 제 앞에 생긴 건데 A가 갑에게 우리 집 팔아주세요. 확인 중개대상물에서 확인 조사를 하죠. 그죠? B에게 확인 설명을 합니다.
자, 확인 조사를 하고 확인 설명한다. A하고 B하고 오케이 하면은 즉 양당사자 의견의 합치를 보면은 거래 계약이 체결되었어요. 자, 거래 계약이 체결되다 똑같은 말로 중개가 완성되었다. 중개 완성되었다. 나중에 뒤에 거 어차피 같이 놓으니까 같이 볼게요.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그 증빙으로서 개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 작성합니다.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때에 확인설명서 작성한다. 자, 확인설명서 작성해가지고 작성은 기업공개사 작성을 했죠. 거래 당사자는 A, B니까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를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한다. 자, 이래 돼 있는데 우리 법에서 상태에 관한 자료 요청하는 거 있죠. 법에서 표현하기로는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요청할 수 있다 이렇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런데 이 지문이 문제가 중개실무에서 어째 보면 문제 핵심인데 이거 나오면 굉장히 많이 틀려요. 굉장히 많이 틀리는 게 어려워서 틀리는 게 아닙니다. 주룩 읽고 넘어가기 때문에 틀려요. 주룩 읽고 넘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여서 한번 쳤죠? 한번 쳤죠, 그죠? 한번 칠 때, 와, 중개사법 왜 이리 어려면 못 치겠다. 그런 기분이 듭니까? 야, 이거 중개사법, 이거 잘만 하면은 내 점수 한 100점이나 90점 나오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시험을 칠 때는. 이야, 내 요번에 100점 되겠다. 실수만 하면 100점이다 생각하죠. 그죠? 그런데 답을 보니까 비가 잘잘 내립니다. 중개사법의 특징이에요. 시험을 칠 때는 문제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틀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주르륵 읽어가니까 중개사법은 틀립니다. 그러니까 중개사법이 있는 그대로만 쭉 적어 놓으면은 전부 다 점수를 너무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문제를 꼬운다 이랍니다. 그런데 문제를 꼬운다 하는 게 전부 다 뭐라 하냐면 자기가 틀리면 꼬운다 그래요. 맞으면 문제 좋다 그럽니다. 중개사법은 절대 주룩 읽으면 안 돼요. 다음 중 옳은 것은 몇 번이냐? 1번부터 5번까지 주룩 읽으면 전부 다 옳습니다. 틀린 것은 몇 번이냐? 전부 다 틀린 거지. 그러니까 중개사법은 시간은 안 모자랍니다. 시간은 안 모자라요. 공인중개사법하고 공법하고 시험을 같이 치죠. 그죠? 어느 과목을 먼저 치는 게 좋습니까? 민법과 개론은 어느 과목을 먼저 치는 게 좋아요? 이건 자기가 잘하고 자신 있는 것부터 먼저 치세요. 자기가 잘하고 자신 있는 것부터 먼저 치세요. 왜냐면은 어려운 거 먼저 했다. 그러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죠. 뒤에 쉬운 거 풀 수 있는 것은 시간이 없어서 놓칠 수도 있다는 말. 쉬운 거부터 보세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민법의 1번 문제는 총칙부터 나오죠. 총칙부터 나오죠. 그죠? 총칙이 어렵습니까? 총칙이 쉽습니까? 물건 계약법이 쉽습니까? 계약법이 쉽죠. 민법도 총칙 어려운 거 죽자사자 해봤자 시간 걸어가 고민해봤자 틀립니다. 일반적으로. 그거 버리세요. 그냥 버리면 안 되고 나중에 보세요. 자기가 쉬운 거부터. 어려운 거 하나 했다, 하나 맞았다고 문제 2개 주고 이런 거 없죠. 그러면은 중개사법하고 공법하고 어느 걸 먼저 쳐야 됩니까? 중개사법 먼저 쳐야 되죠. 이 공법 먼저 친다. 이거는 진짜 큰일이에요. 왜냐하면 공법이 좀 어렵죠. 그죠? 공법을 치고 나면 진이 빠져가지고 중개사법 못 풉니다. 쉬운 중개사법부터 보세요. 그런데 중개사법을 풀고 나면은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빠른 사람이 20분이 끝납니다. 와, 천천히 풀으라 하더라도 30분, 35분 되면 보통 끝납니다. 그러면 점수 절대 안 나와요. 중개사법은 시간 넉넉하다 하고 푸세요. 시간이 너무 넉넉하게 풀어가지고 공법 시간을 잡아먹어도 문제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중개사법에 주어진 시간이 50분이죠. 그죠? 70분 걸렸다. 그럼 공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공법에서 20분 빠지죠. 공법 치는데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법은 봐가지고 알면은 알고 모르면 모르죠. 생각한다고 해서 모르는 거 알아지는 경우 없죠. 고민하다가 바꿨습니다. 맞는 거 틀립니까? 틀린 거 맞습니까? 맞는 거 틀리죠.
그러니까 시간 걸릴 리가 그게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 시간 많이 주가지고 고민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두 문제 더 올라간다고 생각합시다. 그 시간에 중개사법을 빼뜨리면 중개사법에서는 10문제, 20문제 문제 떨어집니다. 중개사법 절대 빨리 풀면 안 돼요. 작년, 재작년인데 어느 학원에서 시험을 치더만 한 문제 틀렸대요. 한 문제 틀렸는데 실제로 문제집을 시험지를 보여주는 데는 100점이었어요. 시험지는 동그라미를 몇 번 해놨는데 옮기기를 잘못 옮겨가지고 하나가 틀렸어요. 중개사법 다 치고 나니까 75분 걸리더라네요. 75분. 그럼 25분 가지고 공법 치죠, 그죠? 공법 70점인가 이래 나왔답니다. 뭐 시간 별로 안 걸립니다. 꼼꼼하게 해가지고 천천히 보세요. 이 부분은 많이 틀린 이유가 쭉 읽어가니까 틀립니다. 이건 달락달락 꺼내서 보면은 어려운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그랬죠. 거래 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권리를 이전하려는 의뢰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B가 우리 어떤 집을 사달라는데 이 사람이 물어보는 거 아니죠. 권리를 이전하려는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럼 상태에 관한 자료 요청하면은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는 난이 있어요. 확인 설명서에 뭐를 요청했다, 뭐를 주더라, 요거 적습니다. 자, 그런데 갑이 A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 요청했다고 해서 법에서 A는 갑에게 반드시 자료를 주라는 법은 없어요. 어떤 질문이 한번 나왔냐면은, 자, 상태에 관한 자료 요청했는데 A가 불응하면은 개업공개사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질문이 한번 나왔습니다.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없다? 없죠, 그죠? 왜 그러냐면은, 자, 상태에 관한 자료 요청하는 게 한마디로 어디에 있느냐면은 집 안에 있죠. 크게 보면은 건물 안에 있어요. 제가 표현할 때는 집 안이라고 할게요. 그럼 집 안에 있는 건데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다, 안 주더라. 그러면은 기업공개사가 어쩌구리 내한테 집 하나 달라 해놓고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데 안 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조사 못할까봐 조금 있다가 집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안 받아요. 사람이 없다는 말이죠. 열쇠 수리공 불러가지고 문 따라해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없다? 권리 없다, 그죠? 상태에 관한 자료 요청인데 불응하면은 취득하는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설명도 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도 하면 돼요. 상태에 관한 자료 요청했는데 안 준다고 해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없고 B에게 어떤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주더라. 그리고 확인 설명서에도 어떤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주더라고 기재를 하면 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많이 노는 게 확인 설명하는 시기입니다. 확인 설명하는 시기인데, 자, 기업공개사 중개 의뢰받았을 때 확인 설명하여야 한다 이러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기업공개사 중개를 의뢰받았다, 중개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무는 없죠. 의뢰받았을 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자, 의뢰받았을 때, 그 다음에 보세요. 자, 확인 설명하고 오케이 하면은 중개가 완성되죠. 자, 확인 설명하고 오케이 하면은 중개가 완성된다. 결론적으로 확인 설명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합니까? 중개가 완성되고 난 뒤에 합니까?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하죠. 그럼 우리 법에서 중개가 완성되고 난 뒤라는 말을 중개가 완성된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다시요. 확인 설명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한다. 중개가 완성된 때 한다. 완성되기 전이죠. 중개가 완성된 때 설명한다고 수도 없이 틀리게 나왔어요. 중개가 완성된 때가 아니고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죠. 거래 당사자에게 설명합니까?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 설명합니까? A가 우리 집 팔아달라는데 A에게 설명할 이유가 없죠. 거래 당사자가 아니고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고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법에는 의뢰되어 있지만 의미는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서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해라 이 말이에요. 다르면 구두로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 나오면은 그 지문이 같이 나올 거예요. 기업공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업무 정지입니까? 아니면은 500만 원의 과태료입니까? 원래는 업무 정지였는데 500만 원의 과태료로 바뀌었죠. 그죠? 물론 소속 공개사 위반하면은 자격 정지 그대로 있어요. 별로 문제가 되는 건 없죠.
자, 그 다음에 나중에 나오지면 먼저 할게요. 자, 중개 완성되고 나면은 거래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아까 중개 완성되고 난 뒤라는 말을 중개 완성된 때 이랬죠. 그죠? 그럼 거래계약서는 중개 완성되기 전에 작성한다. 완성된 때 작성한다. 완성된 때.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때 확인설명서 작성한다.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중개 완성되기 전에는 거래계약서 작성할 수 있다 없다? 우리 법에서는 중개가 완성된 때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 요 규정밖에 없습니다.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거래계약서를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는 작성할 수 없어요.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하더라도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는 거래계약서 작성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판례가 냈냐면은, 자, 의뢰인이 중개사무소에 와가지고 전세계약서만 작성해 주세요. 그럼 전세계약서만 작성한다는 말은 1년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거죠. 이거는 위법이에요. 그럼 전세계약서만 작성해 줬습니다. 물론 보수를 받았겠죠. 그런데 그 의뢰인이 그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대부업체에 가가지고 이거를 담보로 돈을 빌렸어요. 돈을 빌려가지고 돈을 안 갚아요. 대부업체에서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전세계약이 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중개사무소에 가지고 당신이 작성한 전세계약서를 믿고 빌려줬으니까 돈을 안 갚는다. 그런데 계약이 체결 안 됐어요. 계약공개사 손해배상해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인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맨 처음에 확인조사할 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답니까? 요청할 수 있답니까? 요청할 수 있다. 거래 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권리를 이전하려는 의뢰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권리를 이전하려는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럼 상태에 관한 자료 요청하면은 권리를 취득하는 의뢰인에게 설명을 해야 된다. 확인 설명서에 기재를 해야 된다. 설명도 하고 기재도 하고 두 개 다 해야 된다. 절대 설명도 하고 기재도 하고 두 개 다 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확인 설명서에 기재만 하면 돼요. 상태에 관한 자료 요청인데 불응했을 때 이럴 때는 B에게 설명도 하고 기재도 한다. 다르면 B에게는 어떤 내용을 달라 했는데 뭐를 주더라 하는 것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B에게 설명하는 것은 어떤 내용을 달라 했는데 안 주더라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주더라 하는 것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상태에 관한 자료 요청했을 때는 확인 설명서에 기재만 하면 되고 상태에 관한 자료 요청했을 때 불응했을 때 이럴 때는 설명도 하고 기재도 하고 두 개 다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 의뢰 받았을 때 설명하는 거 아니죠. 그죠? 자, 중개 의뢰 받았을 때 설명하고 오케이 하면은 중개가 완성된다. 그러면은 확인 설명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한다. 중개가 완성된 때 한다. 중개 완성되기 전에 거래 당사자에게 하는 거 아니죠.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 그냥 구두로 하는 게 아니고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고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중개 완성된 때 거래계약서 작성하고 확인 설명서 작성해야 된다. 됐죠, 그죠?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그러면은 아까 그냥 설명하는 게 아니고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해라 그러죠. 그럼 개업공개서는 중개 완성되기 전에 확인 설명서를 제시하면서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확인 설명은 중개 완성되기 전에 하죠. 거래계약서는 중개 완성된 때 작성하죠.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때 확인 설명서 작성하죠. 그러면은 확인 설명할 때는 확인 설명서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다른 말로 확인 설명서는 설명의 근거 자료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확인 설명서는 설명의 근거 자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이래 보시고 이제 이걸 가지고 확인 설명하는 내용을 보셔야 되는데 거기에 확인 설명하는 내용이 180페이지 밑에 있죠. 쭉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개업공개상 확인 설명해야 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중개대상물이 요거 보시기 전에 그 어차피 비교를 해야 되니까 우리 저번 주에 한 거 잠깐만 한번 앞에 가서 한번 보고 올게요. 몇 페이지를 보시느냐면은 자, 전속중개계약 체결할 때 정보 공개하는 내용이 있어요. 자, 167페이지 볼게요. 157페이지입니다. 자, 157페이지인데
아까 전속중개계약 체결할 때 중요한 것은 아까 3개 말씀드렸죠. 그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한번 보기는 봐야 되는데 한번 읽어는 볼게요. 그 정보 공개하는 내용 박스내죠. 1번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건축물의 용도, 구조 및 건축 연도 등 중개대상물을 특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다만 각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사항은 공개해서는 안 된다.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자,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 공급, 성관계 설비, 오수, 폐수, 쓰레기 처리 시설 등의 상태, 벽면 및 도배의 상태,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 도로 및 대중교통과의 연계성, 시장, 학교 등과의 근접성, 지형 등 입지 조건. 그러면 중개대상물의 거래 예정 금액 및 공시지가. 다만 임대차인 경우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이래 됐어요. 자, 그다음에 다시 180페이지에 확인 설명하는 사항 볼게요. 제일 밑에 기업공개사가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번에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구조 및 건축 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뭔가는 모르지만 아까 좀 본 것 같죠? 정보 공개하는 거하고 본 것 같죠? 그죠? 그러니까 비슷합니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차이가 정보 공개할 때는 중개대상물을 특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표현했고, 확인 설명할 때는 중개대상물의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표현했고, 내용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오른쪽에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이거 정보공개에도 있었죠. 정보공개에도 권리관계 있었죠. 그죠? 그런데 정보공개할 때는 이 권리관계를 공개하는데 중요한 부분은 절대 권리자,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은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확인 설명할 때는 권리자,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을 설명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은 없죠. 이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게 권리관계를 공개할 때는 뭐를 제시하면서 설명해야 됩니까? 아까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되죠. 뭘 제시해야 된다? 등기부 제시해야 되죠. 그럼 우리가 등기부를 보고 확인해야 되는 게 3개가 있어요. 등기부를 보고 뭘 확인합니까? 첫 번째 권리의 내용을 봐야 되죠. 두 번째가 권리의 순서를 봐야 돼요. 세 번째 권리자. 권리자가 누구다 봐야 되죠. 그럼 등기부 보면 권리자가 나와 있죠. 그럼 등기부 보여주면서 권리자는 손으로 딱 막고 이 권리자 주소, 성명, 인적사항 절대 보면 안 됩니다. 이건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정보 공개할 때는 권리자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은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확인 설명할 때는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자, 3번에 토지 이용계획, 공법상 거래 규제 및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 아까 정보 공개할 때도 있었죠. 물론 정보 공개할 때는 토지 이용 계획이란 말은 없지만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 공급, 성관계 및 배수 등 시설물에 관한 상태. 똑같지는 않아지만 비슷한 거 있었죠. 그 다음 벽면 및 도배의 상태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도 있었죠. 하나로 나타내진 건 아니지만은 다른 부분에 포함돼서 있었어요. 도로 및 대중교통과의 연계성, 시장, 학교 등과의 근접성 등 입지 조건, 이것도 다른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8번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요거는 정보 공개할 때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은 정보 공개할 때도 있었죠. 그 다음에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 내용, 이거는 정보 공개할 때는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을 잠깐 비교를 좀 해볼게요. 자, 정보 공개하는 내용 7개 많이 있다 그랬죠.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특별히 별도로 봐야 되는 게 권리관계에 공개하지만 권리자,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은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가 거래 금액 공개한다. 예정 금액 공개한다. 거래 예정 금액을 공개하죠. 예정 금액을 공개한다. 세 번째, 공시지가도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거 맞죠, 그죠? 다만 임대차인 경우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정보 공개하는 내용이고, 지금 확인 설명하는 내용, 이거 내용이 많죠. 외우지 마세요. 요 내용하고 요거는 아니지만 기존 정보 공개하는 내용, 확인 설명하는 내용 똑같다고 보세요. 자, 똑같은데
똑같은데 확인 설명할 때는 있지만 정보 공개할 때는 없는 게 두 개가 있어요. 중개 보수, 취득 시 필요한 조세의 종류 및 세율. 나머지는 다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개 보수하고 취득 조세는 확인 설명에는 있지만 정보 공개하는 사항은 없다. 그다음에 확인 설명서 작성을 합니다. 그죠? 확인 설명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는 게 확인 설명서죠. 그러면은 우리 법에서 확인 설명해야 되는 내용으로 규정된 거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된 사항하고 똑같지는 않아요. 똑같지는 안 합니다만 이건 틀리게 안 나옵니다. 조금 이따 확인 설명서는 꼼꼼하게 볼 거예요. 확인 설명서에 있으면은 확인 설명하는 사항이다. 통치고 넘어가세요. 확인 설명하는 사항은 전부 다 정보 공개하는 사항이다. 통치고 넘어가세요. 그런데 확인 설명 중에서 중개 보수하고 취득 조세는 정보 공개하는 사항은 아니다. 이거는 별도로 받으세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자, 우리가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교부하는 서류가 3개 있죠.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보증설정서류 4번을 교부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보수받아 영수증 교부한다 안 한다? 영수증 교부 안 하죠. 확인설명서가 영수증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자, 확인설명서가 영수증의 역할을 대신한다는 말은 확인설명서에는 중개보수 나와야 된다 안 나와야 된다? 확인설명서에 영수증 역할을 대신한다는 말은 중개보수 얼마 받았다는 게 확인설명서에 나와야 되죠.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수가 나오면 확인설명하는 사항에도 중개보수가 나와야 되죠. 그러면은 돈을 벌었어요. 보수 벌었죠. 그죠? 돈 벌면 나중에 뭐 내야 됩니까? 세금 내야 되죠. 그 세금은 아니지만은 중개보수하고 취득조세 요거 두 개는 확인설명하는 사항이 있지만 정보 공개하는 사항에는 빠진다. 정 안 되면 그럴 생각하세요. 그럼 이게 왜 이렇게 하느냐면은 지금까지는 정보 공개할 때 요거 말고는 틀린 답으로 나온 게 전혀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가면 갈수록 문제가 어려워집니까? 쉬워집니까? 가면 갈수록 나왔던 문제가 나온다. 새로운 문제가 나온다. 새로운 문제가 나오겠죠. 요거는 아직 틀린 답으로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정보 공개할 때 정보 공개하는 내용, 확인 설명하는 내용 보니까 전부 다 똑같죠. 그죠? 틀리게 다르게 나올 거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 똑같은데 확인 설명은 있지만 정보 공개 없으니까 정보 공개에서 나올 수 있는 답은 요거 두 개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정보 공개할 때는 중개보수, 취득조세는 안 나온다. 이거 같이 가보세요. 그리고 이 중개보수하고 취득조세가 오늘 공부하는 나중에 다른 데서도 또 답으로 나오는 데가 있어요. 자, 이래 보시고 그러면 이제 확인 설명하는 내용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확인 설명하는 게 별도로 아까 나왔던 거 할 게 아니고 확인 설명서 가지고 보시면 돼요. 확인 설명서가 교재에 확인 설명서 186페이지죠. 이거는 조금 쉬다가 꼼꼼하게 보도록 할게요. 좀 쉬다가 보겠습니다.